네, 전일 이제 시장의 색깔을 보니까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금융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시간 조성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키, GS 리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기는 했었는데 오늘도 다양한 시각으로 과장님께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전화와 문자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22-4875, 022-4875로 전화 주셔서 종목 얘기도 좋고 시장 얘기도 좋으니까요. 많은 부분들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조성훈 과장님이 직접 꼽아주시는 키워드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보고 자세한 시장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양도세의 역설 그리고 순환매를 오늘 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그간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업종과 종목이 전일 시장에서 두드러졌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요즘에 외국인과 이제 환율은 제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네.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연말까지는 우리 시장은 물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반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결국 양도세 이슈 때문에 이제 작년에 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또 현재로서는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 압력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 확인이 이제 됐죠. 특히 요즘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좀 양도세 회피 매물이 역시 중소형주 쪽에 하방 압력을 좀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계속 드리워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불확실성을 이제 상수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시장을 먼저 보죠. 자, 코스피는 어쨌건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선을 계속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일단 화면에 뜨면 실적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외국인과 환율의 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이 지지수도 계속 나온다. 양도세 이슈는 대내 이슈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을 때는 이 부분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단에 2250까지는 그냥 열어놔라. 언제든지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나리오를 일단 두고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대응하실 때 좀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의 어떤 매물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 삼성전자나 LG화학 등의 호실적 덕분에 실적선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켜나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얘는 어제도 한번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하단에 있는 좀 매물대가 좀 빈약하죠. 잠깐만요. 빈약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도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요 아래 이제 이렇다하게 받쳐줄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 바닥을 잡기 시나리오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라운드 넘버인 800포인트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객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객장에 있으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담보 부족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좀 레버리지나 신용을 통해서 샀던 분들이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일부 종목은 또 굉장히 좀 지금 하락폭이 크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쪽에서 네. 지금 담보 부족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수급의 악순환을 또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이슈가 아무튼 해마다 이 코스닥을 이맘때쯤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올해도 결국엔 그게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나마 대외 불확실성의 요인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 준다면 800포인트 정도 지지 라인은 일단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과 환율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고 어제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현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모든 이 자산을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외국인의 최근의 행태를 좀 따져보니까 이 친구들도 결국에 우리 시장의 좀 양도세 이슈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업종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은행주. 네. 은행주가 어제 이제 가장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어제 좀 양봉을 세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행주도 지금 현재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 레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들을 따져보면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이 높은 업종들을 사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들 업종은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양도세 이슈에서는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요맘때부터는 좀 배당을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이제 매매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은행주가 또 대표적으로 또 이제 고배당 섹터라는 점 이런 면에서 이제 은행주를 많이 샀고요.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이익 방어력이 확인된 상황에서 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오른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의도치 않게 양도세 오보행에 대한 이런 매물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적다. 이런 것이고 네. 어느 순간 이 건설 업종이 이게 고배당 섹터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업종 평균 배당이 이제 대체로 한 이제 2% 전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전 같은 2%면 고배당이라고는 안 했는데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고배당 업종이 돼버린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건 건설업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가 뭐 전기가스. 뭐 전기가스는 뭐 일단 올겨울은 뭐 추울 것이다라는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스업도 자 왼쪽이 많이 훨씬 더 빠졌죠. 많이 빠졌다. 그리고 경기 방어적 성격도 경기 있고. 방어적인 성격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쪽도 이제 배당을 잘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 유통업종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위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사는 업종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배당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쪽.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이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좀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업종 얘기도 좋고 종목 얘기도 좋고 시장 얘기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027-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접수된 종목들을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많습니다. 끝번호 8061님은 앞타바이오를 그리고 끝번호 4038님은 국제약품을 그리고 끝번호 6352님이 필로시스 헬스케어 또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문의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시간이 안 되면 방송이 끝난 이후로 또 코멘트 도와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뭐 문자든 전화든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업종이 이제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는 흐름은 확인이 됐고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지표로 삼을 만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처음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네. 뭐 이제 LG화학이나 카카오가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약간만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게시판에 좀 악플이 좀 달린다든지 하는 제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뭘 또 그런 걸 신경을 쓰세요.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네. LG화학 차트를 한번 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이제 드리지는 이제 못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하락을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동안 워낙에 이제 오버슈팅이 된 측면들도 있지만 현재 이들 종목들도 이제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LG화학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수십조 되는 이런 종목들 어지간한 그 개인 큰 손들 뭐 주식을 LG화학 뭐 3억, 5억, 10억 이거 우습게 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또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뭐 종목을 뭐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추세를 보는 거니까. 네. LG화학 카카오에 대해 최근에 이제 그나마 미들맨이었던 현대차마저도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에 산발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매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을 사는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급이라는 거지 LG화학이나 카카오, 현대차를 올리기 위해서 이 주가의 상승을 바라고서 사는 그런 수급은 분명히 아니고 이런 외국인의 제한적인 수급을 제외하면 지금 이들 종목들은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물 공방에 그런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서 이들 종목을 좀 몰린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하락했을 때 열심히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고 저 이제 밑에서 저점에서 이제 잡아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진짜 큰 손들 그런 큰 손들은 결국 양도세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지금 그런 작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다가 시장 전체가 이제 끌어올랐을 때야 이제 인덱스 수급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이걸 밀어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분위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하셔갖고 적어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잡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자금이 있으시더라도 섣불리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네.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걸 권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결국에 시장은 좀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간밤에 또다시 이제 뉴욕 증시가 부양책 합의 지연 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아니라면 우리 시장은 양도세 이슈만 가지고서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업종이나 종목 쪽에서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유튜브에 댓글을 쭉 보니까 네. 지금 시장이 계속 좀 밀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꾹 참고 기다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시점이신 것 같아요. 양도세 결국에는. 이슈 때문에 네. 손절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해 12월 말이면 종료가 될 이슈이니까 네. 그 이슈만으로 이제 뭐 주식을 이렇게 팔고서 피한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펀더멘털이 확실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좀 믿어보자. 그렇죠. 현재로서는 일단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 종목 중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가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이 어제 외국인들이 그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럼 GS 리테일 한번 봐요. 예, 일단 AS 한번 하고 가죠. 이런 예, 예.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과장님이 근데 뭐 편입하신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일단 뭐 요거는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들어오고 나서 뭐 현재 한 8%대 수익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8% 갖고 감질나시잖아요. 물론 저도 이 정도 갖고 뭐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퍼스트 클래스 벌써 한 달하고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쪽에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 몇 달 뒤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때 열광했던 LG화학이나 카카오가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6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쯤에서 이제 목표가를 제가 37,000원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쪽에 이제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 4만 원을 일단 올려드릴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GS 리테일이 아주 좀 우호적으로 저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이제 금강공업도 목표가를 한번 상향했고 이제 GS 리테일도 목표가를 한번 상향했고 네. 그 상향한 목표가에 이제 도달하면 제가 그때는 한번 생색을 좀 내겠습니다. 그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유튜브 댓글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침에 퍼스트 클래스 보려고 이 코너 본다라고 네. 하시는 흰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티드이드님도 조소 과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찐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허심탄회하게 그냥 시장 얘기를 느껴지고 해주시면 있어요, 요즘엔 늘어나는 될 것 게.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앞타바이오 국제약품 전화로 또 상담이 들어왔고요. DBIT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네요. 5186 끝번호님이고요. 문자로는 LG화학과 현대차 뭐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역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접수 들어온 내용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추후에 저희가 또 모든 코멘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호 과장님은 내일 또 뵙기로 하겠고요. 지금까지 퍼스트 클래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